자, 여러분들 이제 상품을 오늘 간단하게 ESM을 통해서 옥션 또는 이제 옥션 G마켓에 등록해보는 절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거의 좀 비슷하긴 하니까 아마 금방 하시긴 할 텐데, 여기 버그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상품 등록 변경에 들어가셔서 상품 등록 2.0을 열어보실래요? 노출 정보로 가보세요. 노출 정보에 밑으로 내려보면 배송 정보에 발송 정책 있어요. 노출 정보에 배송 정보, 발송 정책. 찾으셨어요? 그럼 여기에 요 A랑 G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선택하세요 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에 옆에 관리를 눌러주실래요? 그러고 신규 등록하셔서 발송 정책을 뭐 당일 발송, 뭐 순차 발송 고르시고 발송 마감 시간 설정하시고 예를 들어 기본 설정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 있네. 저장을 하잖아요. 꽤 여러 개 만들었구나 내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저장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저장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닫아볼게요. 여기서 안 떠요. 이게 버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옥션이나 G마켓의 발송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일단 발송 정책을 당일 발송, 뭐 순차 발송 이런 거 좀 만들게요. 예를 들어 순차 발송, 주문 후 3일 후에 발송한다, 3일 안에 발송한다 이렇게 체크하고 기본 설정하고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저장이 돼요. 그러고 닫으면 안 떠요. 예, 안 떠도 저장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때 이제 뜨긴 뜨는데 우리가 상품 올릴 시점에 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새로 고침하면 상품이 사라져 버리겠죠.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미리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션에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동일한 발송 정책을 G마켓에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할게요. 눌러서 입력하면 여기는 생기는데 요 바깥에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선택하세요 밖에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G마켓도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요거 하신 후에 이제 배송비 요 부분 템플릿을 좀 설정하겠습니다. 일단 발송 정책부터 먼저 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상품 등록 2.0으로 다시 들어가 주시겠어요? 지금 1.0과 2.0은 통합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2.0 버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상품 등록 2.0에서 요 노출 사이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옥션 G마켓을 둘 다 연결했다면 두 군데가 뜰 거고 옥션이나 G마켓으로 들어갔다면 한 군데만 떠 있을 거예요. 자, 상품 종류는 일반이고요. 요 밑에 상품 상태는 신상품이 맞습니다. 자, 이제 ESN 카테고리라는 란이 나왔는데요. ESN 카테고리는 내가 올릴 카테고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택한 상품의 카테고리를 먼저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에 들어가서 옥션이나 G마켓 사이트로 갑니다. 일단 지금 ESM 창을 띄워놓은 상태로 새 창을 띄웠고요. 옥션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옥션에다가 내가 상품을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팔 상품이 뭐예요? 하나 소싱하신 게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상품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품이 검색이 돼서 나오는데 뭐 찬스 쇼핑이나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보여요. 그쵸? 자, 여기서 선택을 해보시면은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딴 걸로 볼까?
모드를 장사하기 싫단 얘기까지 나왔다. 다시 그러면 제가 일단은 바꿔서 찾아볼게요. 그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게 띄워주대요? 자, 상품을 보니까 가방 자파의 우산 양산, 우산에서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올리실 때 ESM에다가는 이 카테고리를 우산 이렇게 쳐보시면 우산에 관련된 카테고리들이 쫙 뜰 거예요. 여기서 해당하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골프 우산, 우산거리 요거밖에 안 떴네요. 왜? 우산 양산, 가방 자파 우산 양산인데? 일단 선택할 게 별로 없네요. 왜 이럴까? 얘가 이제 여기 밑에서 고를게요. 어쩔 수 없네. 일단 가방 자파 오늘 좀 ESM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네요. 다른 상품은 좀 나와요? 그러면 가방 자파 우산 양산 우산이고 G마켓은 G마켓도 가방 자파 우산 양산 장우산인데 ESM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질까 얘가? 우산 카테고리가 안 찾아진다고? 일단은 이상하게도 우산 카테고리가 안 찾아지네요. 참 어이가 없네. 그래도 우산 팔고 싶은데 골프 우산으로 가자 뭐. 원래 이게 가방 자파가 있어야 되는데 가방 자파가 안 떠요. 패션 자파 가방이고 참, 어째 이렇게 뜰까? 이제 찾았다. 일단은 우산이 안 떠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일단 가방 자파가 있는 패션 쇼품 시즌 자파로 들어오니까 가방 자파 우상 연산에 우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좀 얘네가 좀 손 좀 봐야 되겠는데? 예, 뭐 일단은 찾긴 찾았습니다. 예, 카테고리마다 달라요. 지금 얘는 우산이니까 우산이 어디 갔냐? 여기 우산이 없네. 일단은 그러면 장우산으로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넣어보면 카테고리에 대한 이용료가 나올 거예요. 이게 옥션 이용료나 G마켓 이용료를 보시면요, 이렇게 카테고리마다 이용료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맞는 카테고리 선택하시면 이용료가 이렇게 적용돼서 나옵니다. 일단 우산 파실 분은 패션 잡화, 패션 쇼품 쪽으로 들어오니까 옥션 G마켓에 연결은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뭐 클렌징 폼 예전에 올렸을 때는 바로 뜨곤 했는데 요거는 좀 조정해야 되네요, 요거를. 자, 일단 ESM에서도요, 요 별표 있는 게 필수 입력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별표가 없는 것들은 선택 입력 사항이고, 별표가 있는 건 필수 입력 사항이라 요 카테고리까지 일단 설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샵 카테고리는 따로 설정할 거는 없습니다. 자, 일단 ESM 카테고리 설정 안 되신 분들 체크 좀 해볼게요. 그러고 상품명 적으러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입니다. ESM 브랜드는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 상품명인데요.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이 있어요. 검색용 상품명은 검색할 때 찾아지는 상품명인 거예요. 그러나 요거는 등록 이후에 수정이 안 됩니다. 자, 수정에 대한 예외사항은 등록 후 10일 이내이면서 판매 이력이 없을 때는 수정이 되는데, 만약 등록 후에 10일 이내가 넘어가면, 10일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등록 후 10일 이내라도 판매 이력이 있다면 검색용 상품명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모션용 상품명은 언제든지 수정은 되는데 검색이 되는 상품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수사항은 검색용 상품명이 필수사항이고요. 일단 두 개 합해서 100바이트 안으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거의 검색용 상품명의 내용을 적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올릴 것은 거꾸로 우산을 올린다고 했죠? 그러면 장우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을 건데, 이때 보통 보면요, 판타링크도 좋고 아이템 스카우트도 좋고 키워드 보면 연관 키워드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관 키워드들이 지금 뭐뭐가 있나 이런 걸 좀 보고 관련된 키워드가 있으면 그런 걸 더 집어넣어도 되겠죠. 조금 더 간단하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보면 뭐 레그넷 거꾸로 아니고 3단 자동 아니고 거꾸로 우산, 큰 우산, 대형 우산, 자동 우산 뭐 여기 해당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또는 네이버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쇼핑에도 보면요, 우리가 여기 연관 키워드가 뜨잖아요. 이 부분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아까 여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온 이 상품명들 중에서 뭐 여기서 내가 쓸만한 게 있으면 뭐 반전우산이나 뭐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여기서 키워드를 가져다가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 거의 이제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이버의 쇼핑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쇼핑 인사이트는 네이버 데이터랩에 있는 쇼핑 인사이트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아까 또 메뉴를 찾아야 되네. 어디였죠? 거꾸로 우산이 잠깐 보면은 패션 잡화, 패션 쇼품 우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패션 잡화, 여기 패션 소품에 있는 우산 해서 뭐 여기 메뉴가 지금 보니까 자동 우산에 있거든요. 자동 우산을 찾는 사람들이
보통 뭐 몇 개월 전에 어떻게 쳤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인기 검색어가 500개까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가져다가 이름에 쓰시면 돼요. 대형 우산 괜찮을 것 같고 튼튼한 우산 괜찮을 것 같아요. 대형 장우산. 여기서 이제 몇 건씩 검색했는지가 궁금하시면 이거를 셀러마스터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면 셀러마스터에 키워드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쇼핑인사이트에 있었던 키워드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셀러마스터에다가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우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이 키워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연관 키워드이고 이거를 몇 건이나 검색을 했고 상품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괜찮은 키워드가 있으면 적용 이런 형식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만약에 뽑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뭐 제가 찾은 거는 큰 우산, 거꾸로 우산, 뭐 장우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다 그런 거를 적어 주시면 돼요. 거꾸로 우산, 튼튼한 장우산, 반전 우산 이런 거 적고 싶으면 반전 우산 이렇게 적을 건데 자, 어때요? 우산, 우산, 우산 반복이 3개 이상 되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좋진 않아요, 글이.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 만약 적게 된다면 거꾸로 우산, 튼튼한 반전 장우산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반복되는 그 단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되 반복은 2개까지는 가능은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바이트가 여기 나오거든요. 일단 100바이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용 상품명의 이름을 대략적으로 지어 보시는데요. 이걸 다 따지기 좀 힘드실 거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시면 상품 이름들을 좀 참고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거꾸로 우산,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빛반사면 빛반사, 뭐 거꾸로 우산, 장우산, 고급 대형 이렇게 있잖아요. 고급 대형 거꾸로 장우산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크롤러가 검색을 했을 때 관련성이 있고 일단은 지수가 높다라고 책정해서 나온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좀 재편집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름 설정해 주세요. 그런 다음 가격 매길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 설정해 보셨어요. 얘가 5,900원이고 지금 상품을 하나 대충 골라서 구매하기 들어가 보면 배송비도 확인할 수 있죠. 배송비는 3,200원이래요. 5,900원에 3,200원. 이게 무조건 배송비 3,000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배송비에서 오히려 깎이면 안 되잖아요. 이득은 못 볼 만큼, 그죠? 참고해 보시고. 자, 일단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우리 가격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진 계산기를 또 들어가 볼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드렸던 그 파일인데요. 어딨니? 마진 계산기를 열어서 여기 날짜는 예를 들어 7월 20일. 사실 날짜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사이트 주소랑 뭐 이런 것들이죠. 아까 사이트 주소가 닫아버렸나요? 그 사이? 참, 저도 닫아버렸나봐. 그죠? 안 보이네. 에이, 다시. 제가요. 아, 그래요?
자, 요게 지금 5,900원이고 요거 주소를 제가 복사해서 저희 마진계산 엑셀표에다 넣고 도매구, 그 다음 여기다가는 상품명을 집어넣을게요. ESM에 지금 올리고 있는 요 이름을 일단 넣어놓도록 하죠. 사실 이 이름이든 저 이름이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알아보려면 일단 이 이름으로 있어야 눌러서 확인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마진 가격 정하기보다 여기 이제 원가죠. 원가 부분은 아까 5,900원이고 수수료는 옥션 G마켓은 13%니까 지불 배송비가 아까 보니까 3,20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대략 1.7배를 했을 때 가격이 얘는 이제 1030원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030원이면은 나는 가격을 뭐 만원에 팔고 싶고요. 고객 배송비는 3,200원 그대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3,500원에 팔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면 마진이 얼마가 남는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였죠. 자, 그럼 이게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요. 그죠? 20%.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올리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정했다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죠. 판매 가격은 그럼 만원 하고, 판매자 부담 할인 안 할 거니까 설정 안 하고, 주문 옵션이 여기서 필요하죠. 종류가 여러 개니까. 그럼 주문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옵션은 여기서 선택형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텍스트형 해서 항목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형 옵션이 생겨요. 색상으로 해서 넣게 되면은 간액, 갈색 이런 거 고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적을 거면 직접 입력에 적으시면 돼요. 지금 얘가 뭐 보니까는 색깔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도매국에 떠 있는 상품 옵션을 보니까 뭐 화이트 플라워, 네이버 벚꽃 이러기 때문에 뭐 흰색, 빨간색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 ESM 창을 여기다 놓고 한쪽엔 상품 주문 옵션을 띄운 다음에 이 옵션에 따라서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밑에다가 화이트 플라워, 쉼표로 구분해요. 네이비 벚꽃, 블랙 텍스트, 옐로우, 오렌지, 스카이 블루, 갤럭시, 뭐 올블랙 이런 거 없으니까 레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다면 일단 확대할게요. 추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텍스트형은 지금 따로 옵션을 쓰지는 않을 거라 선택 하나 하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가 나와요. 네, 옵션이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 등록해도 되는데 따로 이미지 넣을 건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재고가 만약에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고가 항상 있다, 그럼 재고를 넣을 필요가 없지만 재고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 체크해서 재고 수량 설정하고 재고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옥션 재고 10개씩이라고 가정해서 올리면, 일괄 수정 좀 할게요. 여러 개니까. 정상가에 10개, 10개, 일괄 수정.
그래서 요거는 주문 옵션은 사용해야 합니다. 요거 선택형. 여기 옆에는 선택 안함 하고 항목 선택. 선택형 나오면 요거 저장.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거 재고는 여기서 이제 넣으면 되는데 일일이 넣는 게 좀 속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이것이 정상인 거에 재고를 10개씩 넣겠다 해서 일괄 수정하는데 선택을 해놓고 수정을 해야 돼서 전체 체크하고 일괄 수정. 근데 이게 왜 일괄적으로 안 되냐고, 그죠? 아, 된 거구나. 안 보여서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일단은 재고 수량 적고 일괄 수정하면 한꺼번에 여기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옵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옵션 해보세요. 옵션이 없으신 분이 제일 아마 편하실 거고, 옵션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등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책상 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선택형 하셨어요? 휴대폰에 선택 안함 하셨어요? 항목 선택. 네. 자, 옵션은 다 받고 추가 구성 안 할 거니까 넘어가고, 원산지 저희 거는 수입산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중국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고를게요.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상품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품의 대표 이미지를 넣는 란이에요. 그래서 따오신 대표 이미지를 넣으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는 좀 더 신경 쓰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에서 사진을 따서 넣겠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냥 원래 대표 이미지 그대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상세 설명. 여기다가 이제 ESM 에디터로 집어넣는 거예요. 얘는 추가 이미지가 3개까지 넣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나중엔 추가 이미지까지 채워 넣으시고요. 지금은 상세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에디터를 고르시고 초기화를 한번 누르면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싹 사라졌죠. 그러고 상품을 이제 올릴 거니까 이미지로 가서 내 PC에서 해당 그 상세 페이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또 뭔가 창이 뜰 거예요. 네, 이겁니다. 네, 제가 왜 저번에 열심히 잘랐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떠요. 스마트 스토어는 안 뜨는데 G마켓 옥션 이런 데들은 보통 이제 모바일의 최적화 화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로가 258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0픽셀로 잘랐었죠? 그 이유가 보통 그 이유예요. 잘라야 돼요, 얘를. 자르지 않고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ESM 호스팅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호스팅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주소를 따서 집어넣는 방법인데 어떤 걸로 배우실래요? 당연히 자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죠? 네. 2가지 방법 다 가능하지만 일단 자르는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그럼 어디서 잘라왔었어요? 우리가 잘 나왔던 데는 바로 네, 맞아요. 포토스케이프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포토스케이프를 들어가 볼게요. 자, 2가지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르는 방법과 ESM 아까 그 호스팅에다 넣어서 불러오는 방법 둘 다 알려드릴 거니까 편한 걸로 쓰세요. 사진 편집을 해서 여기서 내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집어넣어야겠죠? 제가 바탕화면에 거꾸로 우산이랑 폴더로 만들어서 넣었었거든요. 이거를
자르기에서 여기서 자유롭게 자르기 해놓고 이렇게 영역을 따요. 밑에 하이트가 높이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두고 선택력 저장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고 얘를 끌어서 또 내가 원하는 부분서부터 원하는 부분까지를 맞추고 선택력 저장 2 하고 또 필요한 데까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력 저장 3 이렇게 저장을 했다면 아까 ESM에서 그냥 올리면 돼요. 그 사진들을 1, 2, 3번을 선택해서 열기에서 올리면 쉽게 올라가요. 자, 이게 방법 1. 그리고 저장하기 하면 돼요. 자, 그럼 됐을 건데 만약에 내가 자르기 싫어요. 자르려니까 싫어. 안 자를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넣을 수 있다고요? 넣을 때 ESM 이미지 호스팅으로 넣을 수 있다고요. 여기는 ESM에 업로드를 해서 먼저 올리는 거예요. 파일 단위로 올릴 수도 있고 폴더 단위로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파일 단위로 아까 요 리버스 1이 안 자른 거니까 요걸로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업로드가 올라가요. 전송을 하면은 여기 전송이 되는데 얘를 선택해서 선택 완료하면 이렇게 똑같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터 창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잠깐 나갈게요. 요 옆에 HTML로 수정 보여요? 여기서 올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뜨니까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ESM 이미지 호스팅이 있어요. 이쪽에서는 ESM 호스팅이 바로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ESM 이미지 호스팅을 누르면 호스팅 창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업로드를 했을 때 아까 업로드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볼게요. 요거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HTML 태그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아까 요 ESM에 HTML로 작성해 얘를 붙여요. 그러고 미리 보기로 보시면 잘 잘리지 않은 상태로 잘 붙일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를래요? 아니면 호스팅에 넣어서 붙일래요? 네, 올려주세요. 둘 중에 하나로. 자, 어쨌든 여기 상세 설명 적었고 그 다음 상품 정보 곳이에요. 아직 이거 중인가요? 네,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ESM 에디터로 수정 같은 경우는 사진이 짧은 사진들 여러 개일 때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초기에 한번 눌러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 여기가 사진이죠? 사진 눌러서 내 PC 그러고 짧게 자른 사진 1번부터 뭐 3번까지라든지 내가 집어넣고 싶은 사진들을 선택해서 열면은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다 됐으면 저장하시면 돼요.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꾸밀 때는 도형을 넣거나 아니면 표를 넣거나 뭐 구분선이나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에 대한 샘플이나 꾸미기 샘플을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일단 심플하게 사진만 한번 넣어서 저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에디트 창 닫으시면 돼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장.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일 거고요. 등록할 때 확인이 가능하겠죠? 실제 이렇게 눌러보시면 에디터 창에 이렇게 확인은 되잖아요. 요걸로 보실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PC로 볼 때, 이게 이제 태블릿으로 볼 때, 얘가 모바일로 볼 때. 사진과 사진 사이가 네, 약간 여백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여백이 나중에 등록하면 다 붙나요? 요 여백들은 등록할 때 한번 등록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약간 보면은 여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어차피 거의 다 해가니까 이따 한번 보죠. 자, 그럼 여기 상품 정보 고시라는 부분에서는 템플릿을 고를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만들어 놓은 템플릿은 없으니까. 상품군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뭐 종류 소재 넣을 수 있으시면 넣으시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서 컨트롤 A,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으로 딱 붙여져서 편하긴 한데 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발송 정책은 아까 만드셨던 발송 정책 있었죠? 저는 주문 후 3일 내 발송으로 맞춰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까 만드신 걸로 넣으세요. 배송 방법은 택배 소포 등기. 저는 편의점 택배로 보낼 거라 편의점 택배로 선택을 해놨고요. 추가 선택 방문 수령은 안 할 것이므로 생략. 출하지 아까 그 출하지 그대로 들어가 있게 하고, 배송비 저는 유료 3,500원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고 다음 단계로 이동해 보면은 추가 정보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딱히 입력할 게 없으면 비워두셔도 돼요. 자, 여기 선물하기는 등록해 놓으면은 G마켓에 선물하기 기능을 쓸 수가 있어서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 쓸 수가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는 웬만해선 적용을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우리 옥션 G마켓에 등록해 놓고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옥션 G마켓에서는 거의 노출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은 그냥 적용해 놓으면 되겠죠? 어쨌든 다음 단계로 이동. 고객 혜택 서비스 지금 활용 안 할 겁니다. 이거 다 유료 부분이고 부가 서비스 설정하는 거라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밑에 가서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 확인을 누르신 후에 최종 확인을 눌러주시면 등록하시겠습니까? 뜨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쵸? 나중에 이거 수정하실 거면 수정하시면 되죠. 색상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고를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상품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보이는데 떨어져 있네요. 그죠? 이거는 좀 떨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ESM 아까 그 에디터에서 나오는 거는. 만약 저게 붙어서 나와야 되면요, 요렇게도 가능해요. 우리 아까 열심히 자르느라고 썼던 툴 기억하세요? 포토스케이프. 얘가 자르기만이 아니라 붙이는 것도 됩니다. 이어붙이기 보이죠? 그래서 사진을 추가해요.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름이 거꾸로 우산이라고 있는데, 바탕화면에 자, 거꾸로 우산이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아까 요거 자른 게 1, 2, 3번 있잖아요. 얘네를 집어넣으면요, 얘네가 이어져요. 얘 자체가 이거 여백이 있었네요. 제 거는 여백이 없도록 했는데 여백이 이 그림 자체에 원래 있었던 거네요. 제 거는.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옆으로 붙여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길게 페이지를 이어야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얘가 아까 여백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저는 사진 편집을 해서 아까 2번의 여백을 뭐 줄여가지고 자를 때 문제없도록, 붙일 때 문제없도록 잘라낸 다음에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2번이 지금 제가 아까 여백 있게 잘랐던 것 같은데 제가 잘랐으니까, 그쵸? 자를 때 이거를 신경 안 쓴 거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여기까지 자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붙이기도 더 가능해요. 여기 이 지금 포토스케이프에서 혹시 아까 떨어져서 나왔나요? 붙여서 나왔나요? 제가 아까는 따로 받은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는 상세 페이지를 제가 잘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백이 아마 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내가 자른 걸 붙여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M에 상품 올린 것은요. 상품 관리 2.0에 가보시면 올린 상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검색하기 누르면 이렇게 상품이 나올 거고 해당 상품을 여기 상품 번호 부분을 누르면 올려져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오늘 고생하셨어요.